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바즈와 보이드가 등판을 하는 컵스 대 템파베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오늘 언오버가 등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승패 라인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컵스 승 정배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정배 받을 만큼의 그런 경기가 아니에요. 쉐인 바즈가 지금 이미 이 경기는 위글리 필드에서 바람이 순풍이 부는 경기가 아니고 측면 바람으로 살짝 역풍이 부는 날이에요. 이미 7마일 이상의 역풍이 부는 날이고 사실 오버 보기에도 홈런에 대한 기대값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컵스 입장에서도 가장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부상입니다. 부상에 있어서 카일 터커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지금 맷쇼까지도 현재 DTD가 걸려있다 보니까 9번 타선 그리고 핵심 2, 3번에 나와야 되는 카일 터커가 없다라는 것이 이 컵스의 타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이드가 버티는 와중에 컵스의 타선이 터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템파베이 입장에서 쉐인 바즈가 볼질만 하지 않는다면 컵스의 타선이 무너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제 경기 템파베이가 닦였죠. 화이트삭스에게 예상은 했습니다. 이미 좌투수가 나오는 시점에 처음에 1회부터 어려워질 거라는 걸 예상했었고 실점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타선까지 좀 침묵하면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데 템파베이가 결국 그 과정에서 어제 경기 일단은 불펜 투수 아꼈습니다. 소모가 좀 있었거든요. 이번 화삭 시리즈를 하면서. 근데 어제 경기 그렇게 불펜을 모두 아끼면서 오늘 경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고 쉐인 바지 위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컵스의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타선 지표에 있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시간이 촉박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지금 지표적으로 보더라도 심슨을 필두로 해가지고 템파베이 타선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타격 지표가 명백하게 나타나요.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컵스가 마무리 체제도 지금 부상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보이드가 버틴다라고 볼 수도 없는 좌타 지표까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좌투 상대 지표까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오늘 템파베이가 쉐인 바지의 볼질이 없다면 템파베이도 이길 수 있다라고도 저는 볼 정도입니다. 결국 템파베이가 바즈가 나왔을 때 불안한 거는 하이패스트볼의 볼질 아니면은 그게 벨트 하이로 들어가면서 이 장타 허용이거든요. 근데 그 장타를 때릴 수 있는 컵스의 타선이 지금 많이 하락선에 있고 이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결국에 마이클 부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콜 암스트롱 그다음에 최근에는 오히려 하위 타선에서 이제 데이비스 완슨의 장타력이 꽤나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성도 지금 쉐인 바지가 밀리지가 않아요. 지표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템파베이의 업셋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이 경기는 실제로 제가 템파베이 승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워싱턴과 피츠버그의 경기입니다. 오늘 로드 대 켈러가 나옵니다. 켈러가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선발 마운드에서는 더 우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경기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타선에 있어서 피츠버그가 지금 볼티모어 시리즈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타났지만 지표가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단기적 지표뿐만 아니라 후반기 지표상으로도 피츠버그는 투수력으로 경기의 마운드를 지키면서 승수를 조금 쌓았을 뿐이지 타선은 언제나 하락세에 조금 있었습니다. 전반기 지나고 나서 초반에 약간 반짝했었던 토니 펜마저도 다시 하락세에 빠지게 되면서 타선의 중심을 줄 수 있는 타자가 지금 없어졌다라는 것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로드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버틸 수 있는 수준이 확실히 로드가 최근에 이제 후반기 시작하고 한창 좋았을 때보다 구위가 좀 빠졌어요. 98마일까지 던졌었는데 지금 96마일도 이제 96마일 정도 선에서 평균이 조금 형성이 될 만큼 좀 힘이 좀 빠진 느낌은 있습니다. 시즌 치르면서 이제 부하가 좀 걸렸다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로드가 실제 대량 실점하는 경기 양상의 양상의 그 타선과 피츠버그의 타선이 확실히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드는 저는 호투를 할 거라고 일단은 보는 경기이고요. 그 와중에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지만 언더게임이 돼야 된다. 워싱턴이 불펜에서 방화가 나오는 경기가 대부분이라서 워싱턴 승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역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그 상황이 있더라도 피츠버그의 타선으로 그만큼의 득점이 나오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만큼 추천은 못 드리겠죠. 다만 이 경기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국내 배당이랑 비슷하게 동배입니다. 피츠버그가 약정배죠. 프로토는 1.73배, 1.75배. 근데 해외에서 1.94, 1.94 동배 나와 있고 그 배당차는 이미 0.21배로 제 기준에서는 역배 시그널 일단 떴다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 피츠버그 기준으로 해외 정배당 구매율이 그러니까 피츠버그 구매율이 53%인데 구매 자금이 지금 당장에 들어가고 있는 게 워싱턴 쪽으로
25%예요. 25%. 무슨 말이냐? 피츠버그 승 많이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 또한 이거 워싱턴 역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피츠버그 승으로 자금이 그렇게 고래 자금까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결국 켈러의 호투가 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와중에서는 피츠버그의 마운드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결국 더 언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이 제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피츠버그의 마운드가 흔들릴 거라고 보진 않고요. 이게 언오버의 갈림길과 피츠버그의 승패의 갈림길은 결국 워싱턴의 불펜진의 활약에 따라 모든 게 달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변수가 있죠. 그래서 저 또한 이 경기는 배팅으로 이어질 만큼의 명분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경기가 제 기준에서는 언더 게임이 돼야 되는데 워싱턴의 불펜진이 터졌을 때 너무 대량 실점으로 터진 경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 마이애미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 지표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시즌 내도록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저로서도 이걸 언더로서 몰아붙이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하다. 한 5% 정도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결론을 하나 꼭 내려야 된다면 저는 워싱턴 언더입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와 캔자스시티입니다. 필라델피아 최대 고비입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뷰러를 영입을 했습니다. 뷰러를 주워왔는데 이게 정말 잘한 짓인가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어차피 뷰러는 아마 불펜으로 가거나 사실 플레이오프에 가면은 로스터에 아예 못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펜으로 안 갈 거면 휠러가 만약 제때 복귀를 하게 되고 선발 로테이션이 갖춰지면은 뷰러는 오늘 경기 망치면은 플레이오프 로스터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일단은 오늘 이제 그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도 아마 많이 중요한 경기가 될 겁니다. 예, 지금 오늘 경기에서 뷰러가 보여주면은 필라델피아는 신뢰를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경기거든요. 어제 경기를 그렇게 4연전 매치전을 수입을 하면서 필라델피아는 현재 미러키와 단 2경기 차로 전체 승수 차이를 좁혔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를 분석하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셔널리그의 1번 시드의 중요성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가 달라집니다. 몸값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시면은 1번 시드 리그 전체 승률 1위가 1번 시드를 가져가죠. 1번 시드를 가져가면 4번, 5번 시드를 받은 와카전에서 이긴 팀과 상대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2번 시드를 받으면 3등, 6등과 3등, 6번 시드와 맞붙게 되는데 매츠 다저스 이름값만 봐도 몸값만 보더라도 많이 차이가 나요. 샌디에고 컵스랑. 그러면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이 시리즈를 피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러키도 이번 시리즈 세인트루이스랑 총력전일 겁니다. 반드시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도 이걸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렸고 오늘 경기에서도 뷰러가 해주는 역할에 따라서 진짜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오늘 또 해가지고 이 경기 로렌젠이면 잡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봐야 되거든. 타격전으로. 그래서 이 경기가 9.5점이 기준점 잡혔는데 뷰러가 실제로 저번에 방출돼 외부공치 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전 경기 개말아 먹었었고 실제로 뷰러의 구종이 너무 다양하고 참 메리트 있는 선수였던 거는 다저스 시절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분명 지금은 전성기가 지나면서 커맨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고위가 떨어지면서 결국 이 처맞고 있는 지표는 명확하게 이번 시즌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경기 사실 필라델피아 승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필라델피아를 응원하고 싶긴 합니다만 이미 국내 배당 5배당에다가 해외 1.76배당, 0.21배 배당 차로 제 기준에서도 역배 시그널이 분명히 열려있는 경기이고 기준점이 높은 것도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지금 트레이 터너가 없음에도 지금 마시, 캠프 거기에다가 지금 어제도 카스타누스도 그렇게 또 쳐주고 하면서 지금 이 대신 잇몸 베이더의 각성으로 리드오프도 부족하지가 않은 지금 상황에 이거는 오버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이지 않나. 캔자스시티도 이제 인디아랑 파스칸티노 그 다음에 가르시아, 바위쭈 이 라인업에서의 부상 이탈이 이제 없이 라인업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어제도 이제 좀 타격전이 안 되고 초반에 2점을 냈지만 그게 전부로서 역전패를 당했던 캔자스시티임에도 뷰러의 공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인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9.5점의 기준에서도 저는 오버를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뷰러가 오늘 경기가 이제 필라델피아 데뷔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선수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굉장히 큰 경기 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저도 그냥 차라리 오버를 말씀드림에도 잘 던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생각은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오버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뷰러의 시즌 지표를 본 순간부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일단은 오버다라고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 대 볼티모어입니다. 오늘 이제 홈 배시 때 이제 타일러 로저스. 지금 경기 수가 부족해서 그렇지 폴 스킨스와 함께 진짜 1점대 ERA를 묵묵하게 찍고 올라가고 있는 트레버 로저스 오늘 등판을 합니다. 배시시 원정이었으면 이 경기 볼티모어 승도 봤었겠죠. 배시시 원정 지표가 뭐 최근에 좋든 안 좋든 일단 시즌 지표상으로도 너무 쓰레기다 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제 볼티모어 쪽으로 보게 될 텐데 일단 토론토가 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볼티모어 지표가 타격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어요. 피츠버그에게도 그렇게 수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냈던 점수가 보면 결국 3점, 2점, 3점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타격이 좀 안 됐었죠.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끼쳤고 토론토를 좀 더 고평가하면서 이 경기 토론토 정배당을 줬던 경기입니다. 근데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배시시 털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볼티모어도 당연히 마운드가 버틸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는 것은 팩트입니다. 왜? 토론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타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장타가 살아나야 되는데 토론토가 지금 장타가 소실된 상황에서 트레버 로저스까지 나온다. 그러면 대량 득점할 명분이 좀 사라집니다. 지금 사실 보비셋이 빨리 돌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토론토의 타선이 그렇게 승리를 하는 것을 별개로 이제껏 승리해왔던 방식과 지금까지 승리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좀 양상이 좀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이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도 트레버 로저스를 상대 볼티모어가 특히 이번 시즌 첫 시리즈를 토론토 원정에서 시작을 했었죠. 당시에 토론토를 상대로 강한 모습 보이면서 수입 승리를 하기도 했었고 이 로저스 필드에서 볼티모어는 소극적인 팀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까지도 볼티모어의 역배승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기이고 구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배시세 공은 오늘 경기 건우 앤더슨부터 시작해가지고 잭슨부터 시작해서 할러데이까지 저는 모두 공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좌투 상대 지표가 분명 토론토가 좋다 보니까 더 과감하게 볼티모어 역배승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팽팽한 승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언더 게임을 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 다만 저는 이 경기를 주력으로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주력으로까지 생각을 안 했고 이미 이 경기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샤프먼이라고 합니다. 해외 이제 전문가 역배로 잡힌 건데 전문가 그 다음에 고래급 이제 거대 자본을 굴리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을 이제 샤프머니라고 하는데 그 샤프머니 지표 시그널이 이 경기 볼티모어 승에도 이미 나타난 경기다. 그러면 즉 트레버 로저스의 호투가 있을 거라고 봐야 되고 최근에 볼티모어의 타격 지표를 보면은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리그에서도 그런 수준을 보면은 많은 득점 속에서 경기를 이기는 그림으로 그려가기는 어렵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일단 언더 보긴 하는데 7.5점의 기준점이 잡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네, 드렸습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 다음 경기. 매츠 대 텍사스. 오늘 빅매치기도 합니다. 매츠에게는 진짜 좀 중요한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쵸. 매츠가 이제는 뭐, 이제, 그, 디비전 선두를 따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근데 와일드카드 체제에서 좀 이렇게 버티는 것을 목표로 좀 승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신시내티랑 샌프란시스코가 바짝 뒤를 쫓고 있고 두 팀 다 한 경기 반차로 추격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츠가 이 경기까지 따여버리고 내일 신시내티도 시잉어 나오면 할만하죠. 그래서 신시내티의 추격이 더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빨리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디그롬을 만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매츠가 홈에서 좋은 타격을 살려가지고 필라델피아의 부진한 성적을 반등시킬 수 있는지가 너무 관건이 될 수 있는데 토홍의 경우에도 지금 이번 시즌 이렇게 데뷔를 하고 나서 첫 번째 데뷔전에서도 4회 5회 가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신시내티 상대로 던지면서 홈런 3개와 볼넷 4개로 분명 좀 아쉬운 성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텍사스의 최근 지표가 아무리 홈 시리즈였다고는 하지만은 꽤나 타격이 되면서 미러키까지도 찍어 누르는 게 지금 텍사스거든요. 텍사스도 지금 이겨야 되는 명분은 확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텍사스 지금 시애틀, 휴스턴 3파전으로 지금 아주 그냥 아메리칸 리그 와카랑 이 디비전 직행 카드 한 자리를 두고 치열한 승부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텍사스 질 생각이 없는 경기예요. 이 경기 절대로.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경기가 텍사스 정배당이 나온 것도 매치도 명분은 분명하지만 이 텍사스도 명분이 명확한 경기입니다. 지금 디비전 와카 심지어 이 텍사스는
이 한 자리 지금 가장 불리한 위치죠. 시애틀 휴스턴이 같이 경쟁 체제에 있고 텍사스는 지금 두 경기 밀려 있거든요. 텍사스 입장에서도 지금 빨리 안 쫓아가면은 와카도 못 가게 생겼어요. 지금 아쉽게도 한 경기 이런 차이로. 그럼 디그롬 나오는 경기에서는 절대 지려고 하지 않을 테고 굉장한 집중력을 보일 거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지표상으로 따지고 본다면은 디그롬이 오늘 경기에서도 홈런 쳐맞는 거 빼고는 피안타율 관리는 분명히 돼야 돼요. 그리고 매치가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불펜에 아무리 필라델피아 성적이라고는 하지만 불펜에서 성적이 분명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불펜에서 무너진 것까지 생각하면 오늘도 어쩔 수 없지만 텍사스 승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해외에서도 이 경기는 텍사스 정배당으로 나오긴 했는데 매치의 홈 강세를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샤프머니 해외 전문가들 그리고 거대 자본을 굴리는 그 베팅 업체들의 이 구매 시그널이 매치 쪽으로 샤프머니 구매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치 쪽을 좀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텍사스가 오늘 보여줄 그 동기부여에서 나오는 저력이 매치 원정에서도 오늘 그냥 좀 빡센 경기를 만들 것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텍사스 승을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다만 그냥 재미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 경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 팀 다 치열한 승부를 할 겁니다. 예, 동기부여 명분이 너무 명확한 경기예요. 양 팀 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몇몇 경기 남은 시즌 몇몇 경기 남은 상황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 팀들 몇몇 팀들은 거의 플레이오프 모드라고 봐야 돼요. 네, 그만큼 투자도 많이 될 거고 이기려는 명분이 확실한 팀들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야 된다면 오늘 경기도 승패 라인은 꽤나 빠듯하다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언더게임 보긴 합니다만 텍사스 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랑 화이트삭스입니다. 화이트삭스가 어제 경기에 템파베이의 업셋을 만들어냈고 역시나 이 셰인 스미스 그래도 유일한 올스타 선발 투수인 화삭에서 무시를 못하죠. 정말로 볼질을 얼만큼 하던 간에 결국 피안타 관리가 그렇게 되니까 실점 관리 잘 되고 좋은 투구를 할 거란 건 예상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페레즈 대 바이비인데 클리블랜드가 캔자스시티에게 위닝 시리즈를 확보를 하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가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점수를 많이 내지 못하면서 이제 홈에서 이기려고 좀 투수 소모가 좀 많았다는 겁니다. 스미스 그리고 게디스 연투했고요. 이제 페스타까지 연투를 해버렸고 오늘 경기에서 유디스 그 다음에 에린 그 다음에 마무리 체제에서는 스미스 나왔고 그 외에는 클리블랜드의 불펜진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클리블랜드 승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이트삭스가 홈에서 특히 경기할 때나 원정에서 경기할 때 타격 지표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이비 대 페레즈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투수가 나왔을 때 이미 좌투 상대 지표가 좋지 못한 이 클리블랜드의 최근 성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좌투 상대 성적이 조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디언스 클리블랜드의 경기가 이루어진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저는 점수가 안 날 거라고 일단은 보는 경기기는 해요. 불펜진이 좀 약해지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그래도 이 좌투 상대로 좀 하고 있는 게 스티븐 칸을 빼면 이제 하위 타선에서 뭐 로키오 정도가 공략이 된다라고 보게 되고 그나마 승패로 따지고 본다면 저는 화삭이 더 못 칠 거라고 봅니다. 바이비 저번 경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또 그 이제 브레이킹볼을 활용한 얘도 스위퍼 주무기거든요. 스위퍼 주무기로 해가지고 바깥쪽 승부하면서 나름 잘하는 모습 보였고 화삭이 원정 타격 지표가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 저는 언더 체제에서 이 경기를 클리블랜드 승으로 초반에는 일단 분석을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중립기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언더로 구매를 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클리블랜드의 불펜진 지금 오늘 나올 수 있는 불펜진의 성적이 분명히 안 좋아요. 특히 에린이 너무나도 성적이 좀 안 좋고 요니스도 최근에 부하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펜 싸움까지 넘어갔을 때는 바이비 고투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삭의 추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페레즈도 오늘 경기에서 6이닝 3실점 콜스까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고정값으로 잘해주는 게 호세 라미레즈거든요. 호세 라미레즈에다가 스티븐 콴이랑 로키오가 잘해주면은 타선상 예를 들어서 9번 타자 1명이나 상위 타선이 2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1번 타자 같은 9번 타자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로키오의 성적을 보면 로키오가 지금 최근에 2주 동안에 좌투수를 상대로 이제 11타수 4안타 1홈런 치면서 3할 6푼 4리의 OPS를 1.2까지 끌어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로키오가 나가지고 1번 타자가 스티븐 칸 연결이 되면서 호세 라미레즈까지 그 기회가 장작이 쌓인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은 쓸어 담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부터 생각해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이게 1번 치고 호세 라미레즈 쳤는데 잘로 생기겠네 대량 득점 못하겠다가 아니라 9번부터 연결되는 그 찬스가 분명히 경기 중반에 3회나 뭐 초반에 좀 쳐맞으면은 2회 빠르면 2회 아니면은 뭐 3회 리드오프부터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페레즈도 호투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타선상 제가 볼 땐 돌아가는 꼬라지가 클리블랜드가 먼저 리드를 많이 가져간 상황에서 후반에 클리블랜드 불펜진이 실점을 하면서 화삭이 조금 더 이제 불펜이 무너지는 체제에서 이제 같이 득점을 서로가 하게 되는 좀 그런 양상으로 불펜 싸움에서 추가 득점 나오는 그런 경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단편적으로 보면 언더 같은 경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타선상의 이제 시나리오상 하위 타선에서 상위 타선으로 장작이 쌓여서 기회가 넘어가는 찬스가 클블에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클블 불펜이 약해지는 상황에 화삭이 후반 추격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7.5점의 기준점에서는 저는 오버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일단 오버로 좀 말씀드려보는 경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디트로이트의 경기입니다. 스쿠발 나옵니다. 기준점 6.5점, 일본 야구 기준점 떴습니다. 이런 경기가 더 언더는 맞아요. 사실 기준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 언더 가능성이 높은 게 팩트거든요. 6.5점 줬던 경기에서 이번 시즌에 몇 경기 안 됐는데 전부 다 언더 났었죠. 한 3번 나왔었나 6.5점이 2번인가 3번 나왔는데 다 언더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수는 많이 나지는 못할 거라고 일단 보는 경기이긴 합니다. 근데 디트로이트가 어제 경기를 하면서 양키스 뭐 에런 저지한테 2방 쳐맞았죠. 그거 뭐 이제 트럼프 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스쿠발이 나오는 경기에서 디트로이트가 이제 얼마큼 타선을 해줄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쿠발은 잘할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잘할 거라고 봐야 되고 알칸타라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샌디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시즌 전반기에 분명히 안 좋았습니다만 후반기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 경기 펄스 실패했죠. 하지만 상대가 누구였냐? 필라델피아였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샌디 알칸타라 홈 경기는 원정과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후반기 때 샌디 알칸타라와 전반기 때 샌디 알칸타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저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려보면 홈에서 샌디 알칸타라 ER이 4.67 안 좋아 보이죠. 다만 피안타율만 따지고 보면 2할 2푼 8리, WHIP 1.13, 원정에서 1.61, 피안타율 2할 9푼 8리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전반기 때 샌디 알칸타라가 4승 9패 하면서 7.22라는 ER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후반기 때 이제 4승 3패 3.43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됐습니다. WHIP 후반기 1.08이에요. 그만큼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버린 이제 샌디 알칸타라라면 디트로이트도 지금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옛날 모습이 분명히 되찾아가고 있는 샌디 알칸타라입니다. 구속적인 부분도 언제 이미 전반기 복귀했을 때 이미 회복했던 거였었고 본인의 루틴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8월 달에 이제 첫 두 경기 애틀랜타랑 휴스턴 상대로 말아 먹었지만 이후에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하면서 이제 7이닝 피칭을 3번이나 이어갔었고 지난 경기도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6이닝 4실점이면 선방했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디트로이트는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공을 샌디 알칸타라를 던질 테고 6.5점 기준점에서도 분명히 언더게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마운드에서 누가 먼저 내려갈 거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스쿠발이 최근에도 실점하는 꼬라지를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홈런이거든요. 홈런 때문에 스쿠발이 많이 울었어요. 지금 분명히. 근데 그 홈런을 때릴 타자가 없는 경기에서 캔자스시티 화이트삭스 상대로 무피 홈런 경기하니까 2번 연속 무실점 피칭하죠.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애미의 지금 타선에 스타워즈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마이애미 타자들을 스쿠바를 상대로 장타, 홈런을 때릴 수 있는 타자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러면 오늘 피홈런 없이 스쿠바리 경기를 한다? 실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6.5점 기준 당연히 언더 보는 경기가 될 거고 스쿠발이 그렇게 파이팅을 내주는 경기에서 어제 디트로이트가 좀 양키스 상대로 좀 대주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좀 해주면은 일반승까지는 볼 수 있는 경기지 않나라고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마이가 되시면은 6.5점에 쫄지 마시고 언더 가시고요. 좀 쫄리시면은 디트 일반승 정도로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의 성향 차일 것 같아요. 내가 시드 여유가 되고
뭐 그냥 부지런하게 복권만 가가지고 그냥 종이 사갖고 와서 한도 생각 없이 그냥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것도 언더도 한번 사보는 거고 좀 그런 걸 거고요. 내가 배트맨 하고 있고 10만 원밖에 회차 구매 못한다. 나눠서 쪼개서 가야 되는데 이거 역배 이거 언더에다 대마이 투자하기에는 대마이가 좀 안 되고 다른 것도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먹는 걸로 생각하고 디트로이트 승구매 하시는 거고 그냥 여러분의 성격 차이라고 좀 배팅이 갈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물론 이 경기 6.5점 받은 근거 명확하게 있는 경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보스턴 대 양키스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정말 재밌죠. 양키스가 이번 시즌 시리즈를 치르면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한 시리즈가 보스턴과의 시리즈예요. 실제로. 그래서 양키스 입장에서 오늘 경기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보스턴 승부입니다. 이번 시즌 보스턴과 양키스는 총 10차례 만나서 보스턴이 8승 2패를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양키스는 진짜 개판 털리면서 50점 넘는 실점을 보면 보스턴과 시리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양 팀의 시리즈는 이미 타격전 양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오늘 경기에서도 길대 지올리터면은 기본적으로 출루율 피출루 허용률 차이에서 그러니까 출루 허용률 차이에서 이미 지올리터가 등판하는 보스턴이 앞선다라고 봐야 돼요. 양키스가 다행히도 어제 경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와서 좀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은 분명히 이 루머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터졌죠. 양키스의 저지의 홈런이 터지면서 타선이 폭발을 했고 그렇게 이제 양키스가 보스턴 시리즈 전에 이렇게 타선이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양키스의 약해진 불펜과 지금 길에 불안한 이 재고까지 따지면은 보스턴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지표도 양키스보다 보스턴이 훨씬 더 뛰어나고요. 실제로 양키스가 보스턴과 경기를 하면서 총 10경기 동안 38득점을 했고요. 56실점을 했어요. 총 얘네들이 경기를 하면서 냈던 점수가 그러면은 90 한 4점 정도 되겠죠. 경기당 평균 9.4점이 났다라는 겁니다. 8.5점 주면은 오버 가야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보스턴도 지금 얘네들이랑 경기를 하면서 진짜 미친 듯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경기력 따지고 보더라도 양키스의 타선이 살아났던 것도 호재인 것 같고요. 오늘 앞서서 보스턴이 홈 경기를 치른다는 것도 저는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 팀의 경기는 타격전을 저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버 양상 8.5점 주면은 오버 양상 속에서 저는 보스턴 역배승까지 보는 경기고요. 실제로 이 경기가 양키스가 정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양키스 정배당 구매율이 43%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해외 역배 구매 자금이죠. 43%가 정배당을 구매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43%의 구매 자금이 들어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61%가 이미 양키스보다 보스턴 승 구매로 지금 자본이 더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스턴 쪽으로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게 개미도 그리고 고래도 같은 생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력전입니다. 총력전. 오늘 경기 다 이기려고 하는 경기예요. 보스턴과 양키스 지금 토론토 누가 토론토를 이제 따고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패권을 되찾을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를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 루징을 한다? 그러면 거의 그냥 거기서 밀린다라고 봐야 되죠. 지금 토론토가 84승, 양 팀이 각각 81승인데 지금 보스턴이 경기 수 하나 더 많아서 한 패가 하나 더 많이 쌓여 있거든요. 보스턴은 이번 시리즈 반드시 다 잡고 싶을 경기예요. 그래서 타선에서도 투수력에서도 서로 양보 없는 경기를 할 거라고 봐야 되다만 분명 이번 양 팀의 시리즈 자체 이번 시즌의 양 팀의 시리즈 자체가 다 명분이 그런 이유에서 다 명분이 있었던 경기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타격에서 양키스 스타디움에서도 그리고 페니웨이 파크에서도 전부 지금 타격으로 양 팀이 응수를 서로 했던 경기 양상을 보였다 보니까 저로서는 오늘 경기에서 선발의 안정감부터 최근 타격 지표 어제 단편적으로 양키스가 반등이 있었지만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스턴이 훨씬 더 꾸준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오늘 경기 보스턴의 역배승도 볼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오늘 와일드랩이고요. 휴스턴이 오늘 TBD가 걸렸는데 저번처럼 그런 이제 불안한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휴스턴에 그 루키 있습니다. 그 브루바우라고 있습니다. AJ 브루바우라고 그 친구가 아마 등판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차전에 이미 헌터 브라운이 발표가 났고요. 3차전에 발데즈가 발표가 났습니다. 루이스 가르시아가 다시 부상자 명단으로 빠지면서 지금 선발 공백이 다시 생겨버렸어요. 지금 맥켈러스 주니어가 어제 불펜에서 멀티
오이닝이 등판했다 보니까 맥켈러스 주니어가 나올 가능성도 없어졌고요 이미. 그러면은 지금 뭐 어제 하비에를 던졌었고, 그러면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없죠 선발에서. 아르게티도 부상으로 빠지고. 그러면은 지금 저번에 디트로이트 상대로도 털리긴 했지만 일단 나왔었던 지금 AJ 브루바가 나와가지고 선발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유력하게 예상을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휴스턴도 지금 오늘 경기 총력전입니다. 어제 경기에 그렇게 지면서 휴스턴이 맥켈러스 주니어를 꺼내가지고 불펜을 아끼는 선택을 했고, 오늘 경기에서 블루바가 4이닝 정도를 던지고 잘하면 5이닝일 텐데 최대한 짧게 던지면서까지도 오늘 불펜에서 모든 걸 써가지고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휴스턴 입장에서도 시애틀에게 이제 밀릴 수 없게 다 따라잡힌 상황에서 모든 것을 걸 싸움이고, 애틀랜타전 이거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지금 TBD가 걸리고 선발에서도 루키가 나온데도 이 경기가 휴스턴 정배당이 잡혀 있는 거예요. 와일드랩이 절대 약하지가 않죠. 시즌 피안타율이 1할 9푼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뛰어난데 최근에 볼넷이 많아졌죠 얘가. 그게 불안한 상황이에요. 저번 경기도 5이닝이 넘는 동안 이 피안타는 2개밖에 안 맞았었습니다만 몸에 맞는 거 하나, 볼넷 5개, 총 4사구 6개를 허용하면서 최근 2경기 만에 4사구가 총 이제 9개, 10개까지 기록이 되었던 와일드랩입니다. 제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제구가 좀 잡힌다면은 오늘 경기에서 휴스턴 지금 최근 타격 지표에서 코레아, 그 다음에 요르단 알바레즈, 얘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알투베 페냐, 그 다음에 워커, 그 다음에 뭐 스미스, 그 다음에 마이어스, 이런 애들이 지금 못 치고 있다 보니까 휴스턴이 득점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상위 타선에 그나마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휴스턴이 정배당 받는 것도 타격에서도 좀 한몫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휴스턴 정배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이기도 합니다. 애틀랜타도 와일드랩이 만약 버텨주면은 불펜에서 오늘 쓸 수 있는 불펜 자원은 똥가루 뿌리기를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스턴에게. 휴스턴은 모든 팀들에게 일단 밉상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치팅 이슈가 있는 이상 뭐 얘가 얘네들이 플레이오프 가는 것을 좋아하는 팀은 사실 없어요 메이저리그에서.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애틀랜타는 똥가루 뿌리기를 분명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홈 경기이기도 하다 그러면 명분도 서죠. 당연히 투수력 가볍게 안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도 8.5점 기준 좀 높아 보일 수밖에 언더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이 경기는 54%가 휴스턴 승리를 해외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애틀랜타 구매를 한 이제 사람들의 전체 자금의 규모가 77%입니다. 휴스턴의 구매 자본의 규모는 23%밖에 안 돼요. 그만큼 해외에서도 개미뿐만 아니라 업체도 지금 애틀랜타 역배승을 보고 있어요. 이 경기는 그런 경기라고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휴스턴 정배는 당연히 그럼 못 가게 되고, 또 명분이 있다곤 하지만 휴스턴 승 가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고요. 이 경기는 좀 언더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건 데이터를 떠나서 이거는 명분과 투수 운영, 그리고 와일드랩의 그냥 구종별 지표를 보면요, 와일드랩이 볼질이 많아서 그렇지 투구 구종별로 어느 하나 튀는 구종이 없어요. 다 정말로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휴스턴 상위 타선도 통제가 될 거라고 좀 보면은 와일드랩도 오늘 호투한다고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적인 부분은 오늘 이 경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 60%만 좀 반영을 해보고요. 휴스턴의 오늘 불펜 운영, 그리고 이제 명분, 이런 거를 조금 더 한 40% 정도 더 반영해가지고 저는 본다면 언더로 좀 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 대 애리조나입니다. 이 경기가 사실 오늘 경기에서 좀 저는 분석하면서 사실 좀 까다로운 경기죠. 어떻게 보면 일단은 로페즈가 부상 복귀하고 두 번째 경기입니다. 부상 복귀 전 나쁘지 않았어요. 분명히 나쁘지 않고 좋았었는데, 결국 이제 파트가 미네소타의 홈 경기를 하면서 이 타겟 필드에서 이 홈런을 얼마만큼 안 맞을 것인가, 그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기도 이 경기가 날씨가 썩 좋지는 않아요. 일단 강수 확률도 지금 로토와의 기준으로는 37% 나오는 일단 날씨가 좀 꼬름하거든요. 근데 바람은 일단은 측면상으로 부는 경기라 가지고 뭐 바람이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파트의 공이 최근에도 분명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요새 보면은 옛날에 파트는 진짜 행운의 여신이 좀 따라주는 좀 그런 피칭을 했었어요. 실제로 파트가 나오는 경기에서 애리조나가 타격 득점 지원이 굉장히 좋았던 그 시즌 전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기 들어갔고 그게 좀 꺾이게 되고, 특히나 8월달에 좀 안 좋은 경기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었던 이제 파트의 후반기였는데, 지금 직전 경기에서 그래도 보스턴을 상대로 다시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하면서 무사사고 피칭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자신감을 좀 챙긴 걸 생각을 하면 오늘 파트가 저는 좀 호투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돼요.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지금 루키를 이제 그 카쉘부터 시작해갖고
루키 대비시키면 좀 좋은 모습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애리조나가 그 저 오라클 파크에서 보였던 타격 지표가 분명히 좀 떨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해도 여전히 지금 케텔 마르테부터 캐롤, 그 다음에 이제 페르도모, 그 다음에 알렉산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누구죠? 그 정도네요. 한 그 정도네. 그 정도까지는 지금 공략 지표가 분명히 로페즈 상대로도 될 거라고 일단은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저는 애리조나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만 이 경기 전 절대 추천 못 드리는 게 일단 애리조나가 역배입니다. 역배라서 추천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로페즈가 저번 경기 던지면서 이제 저도 그 경기를 진짜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몸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로페즈가 전성기 때 구위를 던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그래서 로페즈가 잘 던질 거라는 기대를 분명히 또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역배를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사실 이거 추세를 좀 따른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견해로는 어차피 이게 애리조나가 타격을 하더라도 미네소타도 파트가 최근에 보였던 이 지표, 후반기 지표만, 후반기에 던졌던, 그러니까 7월 8월 이 지표를 보면은 미네소타도 오늘 벅스턴부터 시작해갖고 로이스 루이스, 그 다음에 데비안, 이 카시엘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라나치까지 공략이 돼야 돼요. 공략이 파트의 공을 공략을 해야 되고 장타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네소타 정배까지도 나도 이해는 되는데, 제가 그래도 역배를 말씀드린 거는 이미 국내에서는 미네소타에게 1.6배당이랑 배당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해외에서도 이미 구매율은 50대 50이고요. 이미 애리조나의 구매 자금은 86%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0%의 표가 미네소타를 선택을 했어도 그 50%는 표가 흘러갔음에도 그 표의 돈의 규모는 1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6%가 애리조나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반대로 좀 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도 이 경기에 대해서는 애리조나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해외 개미도 고래도 전부 다 지금 애리조나 역배를 보고 있는데 저 혼자서 이거를 갖다가 아집으로 그냥 로페즈만 믿고 이걸 미네소타 승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정말 저 또한 근거는 좀 부족하다. 제 근거로는 이미 반반이거든요. 사실 구매율과 비슷하게 5대5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미네소타 정배당의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경기예요. 데이터상으로는. 파트도 털릴 수 있지만 애리조나의 타격도 지금 집중타를 해가지고 로페즈를 공략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추세라면은 해외 고래들이 구매한 거에 근거를 조금 더 저도 더 해보자 라고 말을 하고, 저도 분석이란 걸 하지만 제 분석으로 부족한 근거를 걔네들이 분석해서 뭔가 찾은 게 있겠지라 믿으면서 이거는 미네소타가 아닌 애리조나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본다. 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추천을 못 드린다. 제 분석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못 드리겠다고 일단 말씀드려봅니다. 그래도 결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애리조나 승 일단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오늘 미러키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이 경기 해외 구매율 이미 1위입니다. 전체 커버스 1위 91%. 전체 아니죠, 2위네요. 샌디에고가 96%고요. 오늘 이것도 이제 구매율이 90%가 넘어가는데, 프리스터 대 팔렌테 이미 밸런스에서는 미러키가 압승이죠. 이미 배당도 1.4배당 아래로 떨어진 경기, 까진 경기고, 당연히 미러키 쪽은 좀 생각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경기지 않나 싶은 경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인트루이스를 절대로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는 뭐냐면, 결국 이 어제 경기 또 하루 쉬면서 부하는 조금 풀었고요. 세인트루이스가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만, 그 한국계 오브리언이라고 있죠. 걔를 이제 마무리로 쓰면서 무리를 많이 시켰어요. 마지막까지 연장 승부 가면서 연장 13회 패배했었죠, 시애틀한테. 그러면서 좀 부하가 좀 많이 걸렸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하루 쉬면서 좀 풀어냈다라는 것이 다행이죠. 그 경기가 굉장히 소모전이 컸는데도 진 거거든요. 스반슨부터 시작해갖고 그 로메로, 그 다음에 그 마무리로 지금 최근에 썼던 오브리언까지 멀티닝까지 다 소화시키면서 소모전을 굉장히 크게 했던 세인트루이스가 그걸 풀어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팔렌테가 버텨줄 수만 있으면 미러키가 세인트루이스의 지금 불펜지를 막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세 명이 전부 다 ERA가 2점대 아래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만큼 이 좋은 투구를 해주고 있는 세인트루이스의 필승조급 불펜들이고, 메이튼, 그 다음에 뭐 헤슬리 다 떠났지만 걔네들이 떠나고도 다시 한 번 더 필승조 라인을 구축에 성공한 이 세인트루이스기에 오늘 경기에서도 미러키가 이 경기를 선발 싸움에서 리드하지 못하게 된다면 후반 싸움 가서 지금의 오히려 자원이 부족한 쪽은
미러키예요. 그나마 최근에 앤더슨이 부상해서 복귀해가지고 그랜트 앤더스가 돌아왔고 뎁스를 한 번 더 보강해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마무리 투수라고 할 수 있는 맥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금 부상 이탈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러키 입장에서도 프리스터가 이 경기 버텨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쉽게 경기를 이길 거라고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가 최근에 부상 때문에 타선에서 제가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나마 그 부상에서 돌아왔던 그 브럴슨이죠. 브럴슨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타선이 그래도 조금 더 갖춰졌어요. 카스티아노스가 아니라 그 콘트레라스, 브럴슨, 에레라 여기는 분명히 위협은 되거든요. 타선에서. 거기에다가 지난 경기에서 마지막에 그 세스였나요? 걔가 이제 4안타 경기를 했었나? 3안타 경기를 하면서 진짜 정말 잘 쳤었는데 걔까지 이제 만약에 최근 타격 페이스를 올리는 거라면은 지금 세인트루이스도 응집력을 보일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발 싸움에서도 의외로 팽팽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러키 정배승이 메리트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 하게 돼요. 근데 팔렌테가 최근에 또 퀄리티 스타트 성공하면서 2경기 연속으로 나름 호투를 해줬거든요. 제구도 지난 경기에 좀 안 좋았던 거는 분명히 여전히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미러키가 그렇게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를 일단 언더를 봅니다. 다만 팔렌테의 제구는 여기서 여전히 이제 몸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많이 부진한 것도 있고 지금 미러키가 보여주는 홈에서의 타격 지표가 원정과 분명히 또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올해 아쉽게도 그래도 유망주 이제 루키 오브 더 이어에는 너무 강력한 이제 후보가 있다 보니까 밀려나는 아쉽지만 그래도 콜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바워스 그 다음에 지금 여전히 돌아와서 잘할 옐리치 그 다음에 마르커스 튀랑 다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러키 승을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8.5점 기준에서는 언더 게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 다만 이거 언오버 추천은 안 드립니다. 결국 팔렌테가 5이닝 이상을 한 3실점 이하로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까지 열어두기에는 미러키가 최근 타격 지표도 좋기 때문에 추천까지는 안 드려요. 그래도 미러키 쪽으로 명백하게 좀 데이터적으로 똥배지만 일반승으로 더 접근하는 것이 1번 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샌디에고 대 콜로라도 어제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던 경기인데 샌디에고가 이겨야 되는 경기는 맞았습니다. 왜? 이 브라운이 이미 많이 털렸었거든요. 코어스필드에서. 그런데 그게 2점밖에 못 내고 이겼던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좀 많이 아쉬웠던 샌디에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딜런 시즈 나오거든요. 오늘 경기 예상되는 거는 고든 상대로 이거 샌디에고가 얼마만큼 득점할 수 있을지 사실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오늘 경기도 지금 최근 추세라면은 샌디에고 타선 믿을 수가 없어요. 지표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 얘도 이미 샌디에고에게 홈런 3방 쳐맞으면서 4회 강판을 당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이제 고든이 당연히 털릴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경기는 팩트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와중에 만약에 샌디에고가 그렇게 어제같이 브라운을 상대로 그냥 점수를 냈던 것처럼 또 다시 이제 대량 득점하는 이닝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은 샌디에고는 불펜 소모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오늘까지도 무리를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펜에서 이미 수아레즈는 연투를 했죠. 수아레즈 밀러 연투했습니다. 에스트라다도 연투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오늘 경기에서 모레온 그 다음에 자완에서는 모레온이고 우완에서는 페랄타도 자원이잖아. 없어요. 지금 우한 투수도 지금 자원이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담이 부상으로 빠져있죠. 그래서 샌디에고도 지금 오늘 경기 뒷심까지 부리기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진짜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행까지 가져가는 건 전 진짜로 비추쳐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도 지표상으로 지금 고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즌 성적이 6.6이 나오고 있죠. 5승 6패 하면서 6.6의 ERA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원정에서 성적이 홈에서보다 더 안 좋아요. 지금 원정 피안타율이 3할 7푼 6리까지 나거든요. 경기수가 4경기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ERA가 9점대입니다. 9.33. 말도 안 되게 많이 실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샌디에고 승을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지금 당장 지금 그렇게 불펜에서 샌디에고도 힘을 쓸 수가 없고 코어스필드가 아닌 내려온 곳에서 타격이 또 그렇게
게 이미 브라운을 상대로 그렇게 떨어진 타격감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고든의 실점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샌디에고 승을 말씀을 드림에도 제가 이거를 어차피 샌디에고 승 구매할 거면 1.17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이거 1.17배 먹자고 이거 눌러가지고 리스크를 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그냥 일단 저도 샌디에고 승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절대적으로 비추천드리는 경기다. 구매할 가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냥 경기 결과 예측을 하자니까 샌디에고 승을 말씀을 드리긴 해요. 하지만 구매할 가치가 없는 경기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불펜에서 이미 부하는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필승조 자원들이 오늘 나올 수가 없다. 모레온을 빼고는 필승조 자원들이 못 나온다 라는 점에서 딜런 시즈 볼질하다가 또 5이닝 던지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샌디에고 마운드 가지고 콜로라도 타선 막을 수 있을 거라 장담하는 것이 오산입니다. 진짜로 콜로라도도 장타 때리려고 하면 분명히 때립니다. 진짜로. 네. 모니악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리먼부터 시작해서 다 무시를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저는 경고를 일단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 경기 애틀레틱스 대 신시내티. 오늘 역배 보는다라면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가 아마 이 경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신시내티 승 많이들 볼 것 같아요. 이 경기 선발 투수가 긴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근데 긴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제 싱어와 붙어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이 타격이 잘 풀릴 수 있을까를 따져보면은 사실 당연히 싱어의 마운드의 우위가 더 느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은 팩트입니다. 확실히 그래 지금 커츠도 결국 30홈런 고치를 찍었고 루키 오브 더 이어 지금 거의 확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커츠가. 네, 그만큼 지금 이번 시즌은 놀라운 활약을 해주면서 중심을 잡아주고 레길리어스가 안두아르 지금 신시내티 친정팀 상대로 또 충전할 텐데 안두아르가 이적하고도 랭길리어스가 또 이제 같이 부상 이탈했다 돌아와가지고 또 중심 잡아주고 루커랑 소더스트롬이 타점을 이제 담당을 하면서 앞에서 그렇게 장략 쌓아놓은 걸 잘 처리해주고 있다 보니까 애틀레틱스의 타선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시내티가 오늘 경기에서 지금 싱어를 체제로 버텼을 때 이 타선에서 긴을 상대로 공략을 조금만 빠르게 해준다면 긴이 빨리 내려가고 나서 이후 마운드가 애틀레틱스가 관리가 안 됩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그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봐야 돼요. 긴이 선발로 전향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려가 됐던 게 결국에는 5이닝을 꾸준하게 맡아줄 수 있을 만큼의 기량이 되냐 안 되냐를 이번 이제 잔여 시즌 동안 테스트 받게 된다라고 좀 이제 언지가 됐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은 아직까지도 시험대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선발 마운드에서 안정감 차이는 분명히 느껴질 수밖에 없고 긴이 만약에 5이닝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 비도가 나온다든지 그런 체제로 흘러가게 되면은 신시내티의 타선은 응징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 경기는 이미 정배당 애틀레틱스가 오늘 1.72배 신시내티가 1.76배 0.04배당 차이로 약정배당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 경기 해외에서도 이미 1.83배로 이 애틀레틱스 정배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실제 구매율은 38%밖에 안 돼요. 해외 그러니까 역배 구매율이 이미 62%인데 그 62% 속에서도 구매 자금은 89%가 신시내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38%의 구매표가 들어갔지만 전체 100의 자금 중에서는 11%만이 애틀레틱스를 구매했던 거예요. 소수의 개미가. 그러니까 모든 이제 고래등 대중의 선택은 이미 이 경기를 신시내티를 보고 있다. 신시내티 역배승을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역배 나온 경기 중에서 좀 대만 있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 있다라는 경기는 저는 보스턴이나 아니면 신시내티 요거 두 개인 것 같고요. 그냥 해외 흐름상으로 역방에 더 또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애리조나 뭐 요 정도지 않나. 아까 또 템파베이까지 좀 그 정도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전력적인 분석 자체에서도 좀 확실히 해볼 만한 경기다. 역배에 나올 것 같다 싶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저는 신시내티 쪽일 수도 있겠다 생각 됩니다. 맞습니다. 명분만 따지고 보면은 명분은 보스턴이 확실하죠. 근데 양키스도 명분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요. 일단 명분은 보스턴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 역배 중에서는. 자, 그 다음 경기 시애틀 대 LA 인저스입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어제 경기 팽팽할 거 예상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LA 인저스 2.5프레임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기가 이제 오늘은 어제 경기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LA 인저스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못 이겼던 건 참 아쉬웠습니다만 오늘 딱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쿠치 반대 같습니다. 기쿠치 반대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이제 애틀랜타전이었나요? 기쿠치가 던지는 꼬라지를 보고 정내미가 털렸어요.
네, 그 어제 선발로 나왔었던 이제 피더슨, 매치의 피더슨부터 시작해서 기쿠치, 그때 양키스전이다. 양키스전에 양키스전은 아닌데 그 양키스랑 같이 선발로, 양키스 길 선발 때 같이 선발로 나왔었는데 기쿠치가 그때가 상대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제 저 텍사스 원정이었나 싶었던 것 같은데 던지는 거 보고 정내미가 털렸습니다. 이미 기쿠치는 안 돼요. 지금 기쿠치가 원래 작년까지 기쿠치가 원래 스위퍼를 던졌었습니다. 근데 이 스위퍼를 던지는 것 때문에 기쿠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슬라이더와 직구의 각도가 틀어지면서 이번 시즌에 그 스위퍼를 버렸거든요. 그래서 스위퍼를 버리면서 더 슬라이더와 커브의 중심을 조금 더 두고 경기 운영을 풀어가는데 그것마저 지금 읽히고 제구도 안 되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쿠치는 지금 슬라이더 직구 투피치로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낮게 떨어진 슬라이더를 안 치고 들어오는 직구는 치고 하다 보니까 볼넷도 많아지고 피안타는 늘어나고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건 직구고 슬라이더 던지면 볼이거든요. 타자들이 그거를 활용하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볼넷 수치 줄어들질 않고 피안타율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 시애틀 지금 타선도 오히려 지금 좌투수를 상대로 타격이 상승을 하면서 당장 지금 약하다고 볼 수가 없는 체제까지 돼버렸습니다. 기쿠치를 상대로 더 타격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최근 2주 동안의 시애틀이 제가 말씀드렸죠. 플랑코, 수아레즈, 그 다음에 조시 네일러가 이 좌투 상대로 삽질을 하니까 점수가 안 나는 7월달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이피 크로포드는 4리 풍골이 치고 있고요. 좌투 상대로 그 다음에 미치가버도 3할 8리를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진했던 조지 플랑코 3할 8푼 9리 치고 있고요. 18타수 7안타 2홈런입니다. 거기다가 수아레즈는 여전히 못하고 있는데 조시 네일러가 또 4할 6푼 2리를 치고 있어요. 여기에 5번 6번 나왔고 제 역할 꾸준히 해주는 칸소네 3할 3푼 3리 치고 있고 아로자레나도 홈런 1개 포함 6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투수에게 훌리오 로드리게스랑 그 다음에 수아레즈 두 명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시애틀의 라인업에서 좌투 상대로 못 친다고 볼 수 있는 타자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코치도 부진합니다만 이 경기는 그런 의미에서도 루이스 수아레즈가 버텨주면은 루이스 수아레즈가 아니라 카스티오가 버텨주면은 이제 오늘 경기는 시애틀이 이겨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오늘 좀 빅매치기도 하죠. 샌프란시스코 대 다저스. 이제 벌랜더 대 야마모토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사실 아까 유튜브에도 댓글에 좀 달렸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승 분석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오버 봅니다, 일단은. 일단 오버 보는 경기고요. 다저스도 지금 오늘 경기에서 벌랜더를 털 거라고 다저스 승 오버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 무키배츠가 살아난 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무키베츠가 죽어 있을 때 다저스가 점수 낸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 무키베츠 테오스카이라는 백투백 홈런이 지난 시즌에서 2번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심 타선에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장타력이 나오고 있고 다저스 입장에서도 지금 오타니만 살아나주면은 이제는 금상첨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그게 구축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다저스 역배승을 볼 수가 없는 게 샌프란시스코 역배승을 볼 수가 없는 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 스카드는 항상 욕먹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일단 복귀하고 나서 등판은 볼넷으로 말로 만들어주고 강판당했었지만 그래도 복귀랑 코팩까지 나오면서 뎁스는 이제 양키스 불펜 뎁스가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지금 불펜에서 불안감은 분명히 더 크죠. 왜 워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지금 불펜을 일단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불펜은 분명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오라크 파크는 이미 바람이 외야로 부는 경기이기 때문에 장타를 기록하는 팀들을 상대로는 더욱더 샌프란시스코도 장타를 기록해줘야지 이게 뭔가 풀리는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에는 다저스가 장타력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건 다저스가 좀 더 앞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벌랜더가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 슬라이더와 그 다음에 커브볼의 피안타율은 너무나도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할이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벌랜드가 무너질 거라고 봐야 되고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야마모토가 내려간 이후에 얼마만큼 공략이 될 것인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다저스의 불펜을 상대로 그래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윌리 아담스, 그다음에 데버스, 그다음에
미친 9월달을 보여주고 있는 이정우 활약이 나온다면은 영봉패 당하는 수모는 없을 것 같다. 셧아웃은 안 당하겠다. 그러면 득점전 나올 거라 보면은 7.5점의 기준점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7.5점 기준이라면 저는 오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늘 야구 프리뷰 전체 끝난 것 같고요. 다들 건승하시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